4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방의 비전공자 공대생에서 패션 MD까지가 된 게 4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직하면서 연봉도 되게 좀 점프업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 브랜드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왔지만, 처음에 준비할 때 생각하면 저도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때는 완전 노베이스에 전공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패션 MD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의 제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예전 MD 되는 방법에 관련된 그 영상의 업데이트 버전, 제가 MD 생활을 이제 한 4년 정도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통해서 취업, 이직, 그리고 업무 관련된 전체 얘기를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취준생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MD가 되었는지, 그래서 뭘 준비하셔야 하는지, 갓 입사한 신입 MD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일을 잘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를 좀 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글이나 DM을 통해서 받은 그 수도 없는 질문들에서 몇 가지를 좀 골라가지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책이랑 오프라인 모임, 컨설팅 관련해서 저번 영상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도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또 사전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까지 좀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좀 보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미팅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전자책 대머리. 질문이 하나 더 또 있는데, 무슨 학원에서 자격증을 한 번에 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려고 하는데 가격도 좀 비싸고 해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중소 브랜드 가시는 거 원한다 하셔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 주고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대기업이 아니고 브랜드로 간다고 했을 때 자격증이 있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없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격증 보통 얘기하는 포토샵, 엑셀 이런 거 관련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할 줄만 알면 됩니다. 할 줄 알면은 저는 솔직히 자격증은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패션 MD로 취준을 원하시면은 좋은 방법은 그냥 의류 매장에 가서 알바를 하는 거고, 의류 매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매장이나 편의점, 물건을 파는 곳에 가서 알바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왜 좋냐면, 제가 알바를 하는 이유가, 제가 스타벅스랑 맥도날드를 통합을 해서 술집도 해서 알바 경력만 한 7년, 8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진짜 많이 배웠고, 업무의 기본적인 걸, 제품을 관리를 하고 그걸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를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소스만 있어도 이력서에 굉장히 잘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바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에 답변을 좀 해보자면은, 하는 게 좋지,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런 거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돈이 부담된다. 그리고 내가 배울 의지만 있으면은 자격증 없어도 돼요. 할 줄만 알면 돼요. 그 자격증이 뭐예요? 그냥 할 줄 안다는 거를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줄 안다고 싶으면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격증은 굳이 저는 대기업이 아니면은 브랜드로 가시겠다고 하면 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할 줄은 알아야겠죠. 영어 자격증 토익 있으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상관이 없어요. 영어 기본적인 것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서 배워요. 가서 공부하면 돼요. 모르는 거는 학습하고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를 하고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이력서에 녹일지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얼른 어느 매장이든 어디든 가서 알바를 하세요. 그 어떤 알바든 저는 무조건 이력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알바를 어떻게 이력에 넣어요? 저는 관련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한다고 쳐요. 내가 어떤 큰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브랜드의 제품이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누가 입고 올라와서 막 붐이 됐어요. 그럼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매장에 전면에 배치를 하고, 그거를 잘 모를 것 같은 매장의 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온라인에서 핫하니까 제거를 좀 우리가 많이 가져오자, 많이 확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업무들, 그런 업무들도 다 매장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런 업무들을 했다는 거를 경력 기술서에 쓰면은, 그럼 그 이력서를 보는 그 회사의 대표는 뭐라 생각할까요? 와, 이 친구는 알바도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 더 잘하겠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네, 일 열심히 하겠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 이게 이력서를 쓰는데
게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신입을 뽑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입을 뽑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은 돈으로 간단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당연히 적은 돈으로 일을 시킬 친구를 뽑으니까 그 친구한테 아주 큰 일을 맡길까요? 나 우리 브랜드 매출을 책임져, 우리 브랜드 기획을 똑바로 해와, 이런 걸 시킬까요? 아니에요. 초반에 가면 잡일을 시키고 무슨 일이라도 주면 잘 할 것 같은 친구를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떤 일이든 잘 한다라는 얘기를 이력서에 잘 쓰시면 되고, 그 내용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알바라는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해요. 이게 정말 이력서를 쓰는데 전부입니다. 근데 알바도 안 해하면 뭐 저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상으로 질문들 이제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를 운영을 하는 이제 대표시니까 신입 MD 어떤 사람 뽑을까? 이제 뭐 취업하려고 할 때 자격증이니 영어니 뭐 이런 거 엄청 신경 써가지고 막 엄청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신경 필요 없어요. 맞죠? 그냥 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할 줄 알면 된다니까요. 저는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나뉘거든요. 일단은 기획 쪽에 저희 관심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기본적인 부분 하고 나면 기획 능력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걸 다 잘해도 편향적인 분들 좀 많거든요. 맞아. 데이터를 아예 안 보시고 일부만 보고. 그 약간 그런 거 말고 성향이나 자세나 이런 거도 솔직히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한 생각을 하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최고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다 역시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대표님이 어쨌든 말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신뢰도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책 많이 사주셔야 돼요. 네. 볼까요? 일단 네. 제가 조금 봤어요. 네, 썼거든요. 쓰고 아까 업무를 끝내고 여자친구가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오라 해가지고 일단 걸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해서 신입에게 어떤 마인드를 바라는지, 신입한테 뭘 바라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다 직장인이니까 신입 관련된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들어오는 신입이 어떤 상태이면 좋겠는지, 너는 신입의 태도 이런 거야? 태도 약간 이런 거. 너무 약간 업무에 있어서 네 거 내 거를 너무 따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나한테 오히려 도움도 좀 구했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물어봐라. 이제 본인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돼서 내가 도와줄 타이밍도 약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오케이. 질문이 또 있는데, 비전공자 지방대 4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비전공자에서 지방인으로서 패션 MD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막막한데, 서류도 넣고 면접도 봤는데 수차례 떨어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처음에 MD가 되는 루트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서류도 여러 넣어봤고 면접도 몇 군데 봤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다 합치면 한 50곳 정도의 지원을 했었던 것 같고, 운이 좋아서인지 딱 한 군데에서 면접 보러 했고 거기서 그냥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서류도 넣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류에는 방금 말했던 내용들을 잘 넣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면접이 좀 떨어진 부분이니까, 제가 면접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면접 때 신입한테는 뭘 큰 걸 바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시키니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왜 내가 패션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본인의 그런 정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패션 MD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면접 때 가서 시키는 게 뭐든지 다 하겠다. 나 스마트 스토어랑 이런 거 운영을 좀 해봤었고, 나 알바도 진짜 내 매장이라 생각을 하고 일했었다. 이 회사에 온다면은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겠다.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주고 사업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 대표인 것처럼 진짜 미친 듯이 한번 일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의지를 보여줘서 느끼겠죠. 아, 이 친구가 오면 잘 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대기업 취업 이런 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기업에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달해 드릴 수 없지만, 브랜드로 가신다고 하신다면은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나 열심히 하겠다 라는 것만 보여줘도 그 친구를 뽑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서류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력을 잘 적어서 전달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면접에서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잘 해드리고 항상 그 질문 끝에는 뭐 이렇고 이제 이 열정을 이 회사에 쏟고 싶다. 그리고 또 이런 시키는 모든 일은 열심히 해서 내 걸로 합숙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회사 매출에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대표가 싫어할 거예요. 작은 중소 브랜드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4년 정도가 됐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을 뽑고 싶었냐, 진짜 딱 면접 때 나 여기 회사 그냥 무조건 오고 싶다 라는 완전 반짝반짝이는 그 눈빛을 가진 친구가 제일 좋았어요. 뭐 이력 화려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이것저것 많이 한 친구들도 엄청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력이 없어도 여기서 내가 가르치면은 잘 하겠구나 라는 친구들, 잘 배우겠구나, 그런 자세가 있구나 라는 친구들이 제일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착각을 하는 게 뭐 면접이나 이런 거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내가 패션 쪽으로 일한 것만 쭉 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배우면은 잘하겠구나 라는 친구를 저는 뽑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친구를 뽑았었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MD 준비하실 때 인스타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지, 인스타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너무 고민돼서 연락한다 라고. 인스타 패션에 있어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본인의 인스타 무드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막 옷을 예쁘게 입고 나 패션에 관심 많아요 라는 느낌으로 딱 배경에 서서 막 그런 자기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룩북 같은 걸 찍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감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여러 이미지가 들어가더라도 무드가 확실히 괜찮고 이미지 속에서 본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가 훨씬 좋습니다. 계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그걸 예쁘게 사진으로 잘 담아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스타를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무드를 보는 거죠. 아, 평소에 얘가 이런 무드의 사진을 찍고 이런 무드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되게 예쁜 사진들을 잘 찍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룩북은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찍는 옷을 보면 얘가 어떤 무드인지, 평소에 어떤 느낌을 좋아하고 어떤 감성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거는 저는 좀 비추를 드리고, 카페 가면은 커피잔 예쁘게 뭐 찍는 것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좀 예쁘게 찍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각 잡힌 그런 사진들 말고 어디 조형물, 예쁜 조형물 앞에 서가지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찍힌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인스타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인스타에 막 그렇게 룩 계정이라서 새로 열심히 막 이렇게 시간 쓰지 마시고 재밌는 데 놀러 가고 친구들 만나고 이럴 때 나의 자연스러운 사진 몇 개만 그냥 찍어줘 부탁해서 그냥 내가 너무 보기 좋아서 올리는 그런 나의 아카이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스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대기업, 중견기업에 만약에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패션 회사를 간다는 거는 뭐 브랜드의 느낌보다는 사실은 거의 뭐 그런 플랫폼일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 뭐 LF, SSF, 코오롱 이런 느낌의 대기업을 원하실 건데 그거는 완전 결이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결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저를 찾기보다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이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히려 훨씬 더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패션 회사, 대기업은 패션 회사라는 느낌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대기업이고 그냥 기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사이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고 명확한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테이블표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쪽을 더 찾아보시는 게, 원하는 패션 대기업에 관련된 그런 뭐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런 영상들을 더 찾아보시는 게 더 좋고, 여기서 조금의 그런 조언을 살짝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만약에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브랜드나 내가 담당하고 싶은 그 브랜드의 촬영 기획안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촬영 기획안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 브랜드를 맡으면 어떤 촬영 기획을 한번 할지,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포트폴리오가 내가 뭘 했다 이런 걸 적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나라면 뭘 하겠다를 보여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 이 친구 재밌네 하고 면접이라도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죠. 요즘에 다른 패션 대기업들이 매출이 얼마나 상승을 했고 얼마나 하락을 했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브랜드들이 가장 잘 되고 있고 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분석 같은 거를 좀 하면은 당연히
면접 때도 도움이 되겠죠. 딱 말씀드리면 패션 대기업은 이직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는 있지만 바로 신입으로 패션 MD 신입으로 대기업을 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떨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른 대기업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뭐 여러 또 다른 질문들 중에서 다른 업태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패션 MD를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벤더 쪽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와 몰 사이에 소통을 해서 뭐 제품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V&D 디자인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회생활 없는 신입 분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완전히 바꿔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든지 어쨌든 똑같은 신입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3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했던 알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회사 지금 다른 일 그 모든 경험은 다 도움이 됩니다. 모든 내가 했던 일을 다 수집을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그 일을 알바든 그 일을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예를 들어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편의점 알바에서 재고 관리, 손님 응대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에서 뭐 데이터 관리, 뭐 주문 수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를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했는지를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편의점은 회사 근처에 있어서 재고가 굉장히 평일에 많이 쏟아져서 관리를 조금이라도 안 하면 너무 힘들어서 재고 관리를 하는 게 주 업무였다 라는 식으로 그 환경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문 수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주문이 한 1000건, 2000건이 하루에 되는 곳이라서 주문 수집하는 것만이라도 일이었고 주문 수집이 많아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나는 주문 수집을 담당을 했다 라는 식으로 왜, why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에는 그 뒤에 들어가는 2가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고 관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 파트에 칸수가 너무 작아서 그거를 다 넣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걸 내가 이렇게 매달을 다시 조정을 했더니 모든 제품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 되었었고 그 결과 패킹하는 품목이 30% 이상 줄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력서에. 그리고 그 모든 거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도움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넣으세요. 패션이랑 관련돼서 안 넣는 데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 컨설팅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 근데 이건 패션이랑 관련이 없는데 이건 뺐는데. 아니요, 뺄 필요가 없다니까요. 중국집에서 알바한 거, 편의점 알바한 거, 뭐 택배 상하차 한 거 다 적으셔도 돼요. 다 회사 일을 하는데 다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했던 일을 가지고 경력 기술서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썼던 이력서를 보여드릴게요. 거기 경력 기술서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 기술서를 방금 말했던 그 모든 내가 했던 일들을 있잖아요. 그거를 경력 기술서에 예쁘게 잘 써야 돼요. 내용은 이력서 맨 처음에 쓰시고요. 거기에 내가 간략하게 어디에서 일했다,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다 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경력 기술서를 다 써주셔야 돼요. 그건 내가 제 이력서에 첨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는 내가 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그래요. 그리고 3번째 자격증과 뭐 경력이겠죠. 자격증 생각보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필요 없고요. 있으시다면 쓰시고 없으시다면 그냥 배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당장 엑셀, 포토샵 같은 거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만 보고 배우셔서 실습만 한번 몇 번 해보시고 나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겠다 정도만 되시면 되기 때문에 자격증 굳이 따실 필요는 없고 영어 뭐 하면 좋죠. 근데 굳이 자격증을 딸 만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않고 물론 할 줄은 알아야겠죠. 할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료 강의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돈을 쓸 수 있다 하면 유료 강의를 사서 보고 그거를 실제로 배워보시고 학습을 계속 해보시고 실습을 해보시면서 내 거로 익숙해지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일, 그 다음에 경력 기술서가 없는 분은 뭐야?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요 는 알바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보다는 알바를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의류 매장 알바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온라인으로 옷을 파냐 오프라인으로 옷을 파냐 하는 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의류 매장에 가서 알바, 뭐 탑10, 유니클로, H&M 많잖아요. 아니면은 뭐 백화점에 있는 여러 아무 브랜드, 그 어떤 브랜드든지 일단 일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 편의점, 빵집, 술집, 뭐 밥집 이런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제발 아무거나 알바를 지금이라도 하셔서 한 3개월이라도 일을 해보시면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일을 알바를 하셨잖아요. 그럼 본인은 지금 알바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알바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알바는 내가 일했던 경험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써야 되는 것들을 맞춰서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를 고민을 또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매출이 얼마나 올랐으며 아니면은 얼마나 시간을 줄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과를 다 적어보세요.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알바를 하시면은 이력서 쓰실 때, 경력 기술서 쓰실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맨 밑에 자기소개 할 때 쭉 풀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력서에 자기소개 적는 부분은 다른 유튜버들, 인사 관련된 유튜버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취업 관련된 그분들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일단 거의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제가 이 모든 거에 대한 컨설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뭐 그룹이든 1대1이든 일단 곧 제가 알려드릴 테니 컨설팅 받아보셔도 좋고, 물론 결과는 되게 좋은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한 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잘 쓰시면 돼요. 이게 정말 전부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거의 뭐 영상을 찍니 많이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 들어가서 직장인 분들, 신입 MD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사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학교 그 회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MD가 없어서 그냥 갑자기 MD가 되었거나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힘든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미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을 되게 잘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했을 때 실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저도 뭐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첫 회사에서 상사분이, 팀장님이 너무 좋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일을 배워오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일을 좀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다루는 거라든지 엑셀을 다루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일일이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어려워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한번 다 같이 원하신다면 만나서 한번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런 업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여러 자료들, 템플릿, 그리고 뭐 데이터, 엑셀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던 거를 좀 실천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5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전자책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전자책 자체가 MD들, 그러니까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전체적인 실무 패키지가 있는 그런 전자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MD분들 아니면 브랜드를 만드시려고 하는 분, 아니면 MD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봐도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책을 유료 무료 버전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자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일단 전자책 설명회 같은 느낌의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자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무들을 왜 해야 되고 이 단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취준생 분들은 MD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브랜드가 옷을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이런 과정이 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력서에 뭐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거를 넣으면 되겠구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분들은 아 내가 이거가 좀 약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에 대해서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은 뭐 브랜드 대표님들 아니면은 브랜드 관계자분들 아니면은 브랜드를 운영을 하려고 1인 기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브랜드를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도 좀 가질 거고요. 앞으로 뭐 컨설팅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이나 아니면 전자책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오프라인 모임이랑 전자책 관심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프라인 신청 관련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로 일단 신청을 하시면은 적어주신 정보를 가지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오프라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한 10명이 올 수도 있고 100명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대관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무료로 컨설팅도 되게 많이 했고 무료로 그룹핑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잠수를 타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분들이 그때 못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유료로 진행을 하는데, 전자책도 물론 무료랑 유료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컨설팅도 유료 할 거지만 일단 이번에는 제가 전체적인 강의, 설명회, 패션 MD에 대한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전자책 가지고 하려고 하니 일단은 제가 15,000원에 오프라인 모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저번 영상에 고정 댓글로 링크 신청해 주셨던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연락처로 제가 따로 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고정 댓글에 저번 영상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남겨놓을 테니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내용을 빡세게 준비해서 갈 거거든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15,000원이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15,000원으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나 그 정도로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15,000원 절대 아깝지 않은 내용을 제가 탄탄하게 15만원 이상의 내용을 제가 탄탄하게 가져갈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금 전자책 또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탄탄하게 준비해 올 테니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저희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